자, 146입니다. 자, 요번 146에 뭐가 실렸냐? 최인호의 타인의 방이 실렸군요. 27번 힌트 좀 얻어볼게요. 자, 27번은 거기 끊어볼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끊어. 빗금. 27번에서 보기를 바탕으로 끊어. 빗금. 자, 보기를 바탕으로 하면 다이렉트로 풀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보기를 바탕으로 해석하라면 보기 위에 벗어난 건 무조건 틀린다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환상이란, 환상 네모칠게요. 얘가 설명하고 싶은 건 이제 환상을 설명하나 봐요. 실제로 이 타인의 방에서는요, 사물들이 막 날아다닐 겁니다. 현실에서 구현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상상을 가리킵니다. 타인의 방에서 환상은 상식에 기반한 체험을 넘어서는 이질적인 감각과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생경한 풍경, 그러니까 생경하겠죠. 본 적이 없으니까 생경한 풍경이겠죠. 그걸 제시하는 장치입니다. 명암의 대비, 밝고 어두운 것,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할 겁니다. 사물의 가변적인 양태, 사물이 움직여요. 변한다고요. 그러니까 벽이 막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피아노가 움직이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생물과 무생물 간의 경계가 소멸됩니다. 무생물이 말을 해요. 등에 빚어지는 상황에 처한 인물은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사물들 사이에 위계 질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즉 인간이 사물을 만들었잖아. 근데 사물이 인간에게 막 지시하고 막 이럽니다. 그럼 위계 질서가 막 뒤틀려 버려요. 그 다음에 유년기의 상상 세계와 사물이 주도하는 눈앞의 현실이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방은 이와 같은 상상력의 확장을 통해 점차 사물화되는 신체, 내가 사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걸 부활로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부활이란 말 자체가 좋은 의미가 아니네, 여기서는. 그죠? 사물로 부활하는 거니까 별로 좋은 게 아니네. 다음 또 좋죠.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는 현대인, 바로 정체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없어지고 하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담았대요. 그럼 이렇게 보기를 바탕으로 하는 글은 다이렉트로 푼다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어. 자, 1번 어둠 속의 물고기처럼 생명력을 드러내다가 밝은 방 안에서 담수어처럼 얌전하게 있는 스푼의 상태로 나타남으로써 끊어.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있겠죠. 우리는 아직 안 읽었으니까 몰라. 그죠? 뒤에만 확인하는 거야. 사물이 보여주는 가변적 양태, 줄죠? 가변적 양태 있었어, 없었어? 보기 박스에 있었죠? 그럼 이거 맞는 말이야. 됐냐? 자, 2번, 3번, 4번, 5번 역시 똑같은 형태로 빗금 치고 뒷놈만 확인해 봅니다. 출발! 자, 2번 끊어볼게. 서술함으로써 끊어. 상식을 넘어서는 있었죠. 아까 그런 말 있었죠. 상식을 넘어선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경하다고 그랬어. 3번. 두 번째 줄 행동을 제시함으로써 끊어. 그랬더니 마지막 줄 생경한 풍경이 제시됐답니다. 그런 말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두 번째 줄 뭘 간주함으로써 끊어. 유년기의 상상세계와 현실을 구별하려는 현대인 틀렸죠. 구분 못하는 이라고 했죠. 보기 박스에서. 그럼 정답은 몇 번이야? 4번이죠. 이렇게 풀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써? 보기를 바탕으로 이런 문제는 보기만 읽고 푸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도 됩니다. 됐니? 더 정확한 걸 원하면 어떻게 써? 읽어가면서 풀면 되겠지. 그죠? 오케이.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지금 환상이 아마 나오나 봐요. 그럼 타인의 방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 내용을 한번 해보자. 어디. 이것도 대충 전반부가 한번 좀 나눌까? 이게 애매한데, 전반부가 나누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나눠보기 해볼게요. 나눠볼게요. 자, 일단 나는 출장을 갑니다. 출장을 가다가 하루 일찍 옵니다. 하루 일찍 와요. 그래서 나는 누구냐면, 나는 초인종을 막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딱 문 열면서 아내가 어머 고생했어요. 이것을 꿈꾸면서 옵니다. 초인종을 막 눌렀더니 어떻게 써요? 안 나와요. 아무도 안 나와요. 그때 옆집에서 막 나옵니다. 너 왜 자꾸 초인종 누르냐 막 난리쳐요. 둘이 싸웁니다.
아니 내 집에 내가 초인종 누르는데 네가 뭔 상관이냐고 했더니 주인 옆에 집에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여기 5년 동안 사는 동안 너 한 번도 못 봤다고 합니다. 즉 타인과의 단절되어 있는 아파트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냐면 바로 배경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974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가 의미하는 건 바로 뭐냐면 바로 폐쇄적 공간입니다. 폐쇄성이 높은 그런 공간이고요. 그 아파트 하나하나가 단절돼 있죠. 사람과 사람의 단절,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단절을 불러오는 곳이 바로 아파트야. 자, 일단 나는 출장을 다녀와서 하루 일찍 옵니다. 단 하루 일찍. 왜냐면 초인종을 눌러서 아내가 고생했어요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초인종을 연락에 누릅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나오는 거야. 왜 이렇게 초인종 누르냐고. 나 5년 동안 사는데 너 본 적이 없대요. 내 집 내가 오는데 왜 뭐라고 하냐고 난리 따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게 내 집이라는 걸 증명하는 방법은 뭐야?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열쇠를 찾아서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초인종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가족 간의 어떤 공감이라면, 그죠? 공감과 소통이라면 열쇠는 자기가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어떤 가족과의 어떤 좀 단절감 나타나는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나의 아파트. 그런데 분명히 나의 아파트인데 들어가 봤더니 뭔가 좀 이상해요. 싸해요. 그래서 뭐처럼 느껴지냐면 타인의 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아파트니까 집이잖아. 타인의 집 하면 될 걸 왜 타인의 방이라고 했냐면 좀 더 폐쇄적으로 보이려고 했나 봐요. 이 소설가는. 그래서 타인의 방처럼 느껴져서 어떤 고독감과 외로움, 고독 똑같은 말인가? 고독과 외로움에 빠져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아내가 없다는 걸 인식하고 나서 목욕탕에 갑니다. 근데 아내는 습관이 뭐 있냐면 껌을 잘 씹어요. 껌을 늘 씹다가 만약에 밥을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서 껌을 식탁에다 붙여놔요. 그래서 밥을 막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서 그 껌을 다시 씹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만약에 목욕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껌을 거기다 붙여놔요. 벽에다 붙여놓고 목욕을 하고 끝나면 껌을 이렇게 다시 씹고 가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들어갔더니 껌이 목욕탕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껌을 콕 씹습니다. 왜 씹지? 그렇죠. 아내와의 소통, 교감, 이거 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 그러면서 나름대로 아내는 없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어떤 교감, 위로감이 생긴 거야. 자, 여기에 왔는데 내가 뭘 먹냐면 껌을 씹습니다. 아내가 먹던 껌을 씹어요. 요거는 아내와의 소통이야. 아내와의 소통을 의미하는 거야. 아내가 씹던 껌을 씹었으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하냐면 위로를 얻습니다. 아내가 없지만 아내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껌이 좀 아내와의 빈자리를 메꿔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목욕하고 나와서 식탁에 봤더니 아내의 메모가 있는 거야. 메모가 있는데 오늘이 7월 7일이잖아. 근데 뭐라고 쓰냐면 7월 8일이야. 메모는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친정집에 갔다 올게요 써 있는 거야. 7월 8일로 돼 있어요. 오늘 7월 7일인데 그럼 뭐야, 이거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즉 요걸 보다가 뭘 보냐면 아내의 메모를 발견하는데, 이 메모는 아내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적인 거겠죠. 저 거짓말을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유지혜 어떻게 했어요? 나는 아내에게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사물이 움직입니다. 소파가 날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날아다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아까 목욕탕이 있었잖아. 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막 나옵니다. 지 스스로 막 움직여요. 그래서 막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서 불을 킵니다. 불을 켜면 또 그대로 있어요. 불을 끄면 또 막 환상의 세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서 이제 점점 그가 사물화 되어갑니다. 사물이 움직인 걸 보면서 자기도 지금 사물화 됩니다. 그래서 사물화 됐는데 여기 밑에 했을 거야. 그가 사물화 되어갑니다. 그래서 스위치가 나오는데 스위치를 내릴 때 있고요. 스위치를 내리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 반대는 스위치를 올려요. 올림. 스위치를 내리면 빛이 꺼지는 상태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써? 빛이 꺼질 때 이제 환상 속으로 들어가서 사물이 움직이고 내가 사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이 불안 때문에 어떻게 써? 스위치를 다시 켜려고 하는데 발이 움직이질 않아요. 발이 굳어버려요. 만져보니까. 즉 내가 하나의 사물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 그 다음에 스위치를 올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 환상으로부터의 변하는 거죠. 그죠? 비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겁니다. 비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야. 스위치를 내리는 것과 스위치를 올리는 것. 자, 사물화되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전반부입니다. 이제 후반부. 자, 나이가 이제 사물의 하나가 됐고요. 다음날 오후입니다. 다음날 오후 누가 오냐면 나의 아내가 옵니다. 근데 아내가 집으로 아파트로 들어오는데 이제 뭐라고 하냐면 한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한 여자가 아파트로 들어와요. 여자가 들어오면서 뭔가 새로운 물건이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새로운 물건이 누구야? 남편이겠죠. 그래서 한 여자가 이 새로운 물건에 관심을 처음엔 가져요. 뭐 새로운 물건이 있나 보네? 이거 이상하네? 발견을 했지만 조금 있다 금방 실증 냅니다. 금방 실증을 냅니다. 실증을 내요. 그리고 나서 한 여자가 어떻게 써? 다시 메모를 남기고 나가버립니다. 다시 메모를 남기고 나간다라는 전체 내용이고 현재 우리의 EBS는 어디에 나왔냐? 수능완성의 EBS는 어디냐면 여기 스위치 여기네 여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EBS 시험은 여기가 나왔고요. 시험에 종종 나오는 건 저 첫 지점도 잘 나오고요. 저 초인종과 열쇠 누르는 첫 지점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이쪽도 잘 나오는 지점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지점은 요 후반부 여기 다시 메모를 남기고 하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초인종 눌렀던 여기도 잘 나오는 거야. 잘 나오는 지점입니다. 네? 뭐 어쨌다고? 자, 네, 한번 볼게요. 이건 조금 되게 낯설고 좀 어려워서요. 한번 슬쩍 한번 읽어볼게요. 대문자 A 지점 물어볼게요. 자, 대문자 A에 갑자기 누구요? 이거는 뭐냐면 그 앞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난 지금 열쇠를 열고 들어갔어요. 내 방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고 그 다음에 껌 씹다가 아내의 메모를 발견하고 그 뒤입니다. 바깥으로 나왔더니요. 수도꼭지가 지가 막 물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수도꼭지가 지 혼자 막 움직여요. 또 이쪽에 갔더니 어디가 뭐야? 냉장고 소파가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누가 없는지 알면서도 물어보는 겁니다. 누구요? 불안해서 하는 거야. 지금 불안해서.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라고 했군요. 그러면 얘는 3인칭이군요. 그죠? 1인칭 시점이 아니네. 그의 목소리는 진폭이 짧게 차단됩니다. 진폭이 짧게 차단된다는 건 좁은 방이라는 얘기죠. 그죠? 왜냐면 얘기를 했는데 멀리 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의 방. 그죠? 그러니까 뭐야? 폐쇄성이 더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갇혀있음을 의식했습니다. 벽 사이에 눈을 의식합니다. 지금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벽 사이에 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는 사납게 소파에 누워 시선을 닿는 가구들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구들이 비온 후에 한결 밝아오는 나뭇잎처럼 밝은 색조를 띠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물이 밝아지면서 움직이는 이런 상태야. 아까 뒤쪽에 우리 보기 박스에서 뭐냐면 환상할 때 뭐라고 그랬지? 명암의 대비를 통해서 환상감이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제. 그죠? 요 얘기. 그는 스푼을 집요하게 젓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적고 있는 거야. 근데 눈은 딴 데다 보면서 계속 적고 있는 거야. 불안한 거야, 지금. 설탕물은 이미 당분을 포함하고 뜨겁게 달아 있으나 설탕은 포화 상태를 넘어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스푼을 젓고 있습니다. 왜냐면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 갑자기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손잡이가 긴 스푼이
여느 스푼이 아님을 느낍니다. 예전과 다름을 느꼈습니다. 이 말이죠. 왜냐면 스푼도 이제 움직이는 거야. 그러자 스푼이 그의 의식에 녹을 벗기고 눈에 보이는 상태 밖으로 수면을 향해 비상하는 비늘 번뜩이는 물고기처럼 튀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 스푼이 물고기처럼 평 튀어오른 겁니다. 지금. 그는 힘을 다해 스푼을 쥡니다. 자, 스푼은 산 생선을 만질 때 느껴지는 뿌듯한 생명감과 안간힘의 요동으로 충만됩니다. 왜 우리가 물고기가 움직일 때 잡으면 막 꿈틀꿈틀 되잖아. 스푼도 지금 꿈틀꿈틀 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손아귀에 쥐어진 스푼은 손가락 사이를 민첩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는 잠시 놀란 나머지 입을 벌린 채 스푼이 허공을 날면서 중력 없이 둥둥 떠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온 방 안의 물건을 자세히 보려고 다짐하고 눈을 부릅뜨니다. 그러자 그의 의식이 닿는 물건들마다 일제히 흔들거리면서 흥을 돋우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 집안의 것이 점점 움직이는 거야. 그걸 움직이면서 나도 사물화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야, 일부가. 그는 비틀거리면서 일어나 거실에 스위치를 넣으려고 걷습니다. 그는 스위치를 넣었습니다. 스위치를 넣었다라고 했네? 그럼 불을 킨 거지. 형광등의 꼬마 전구가 번쩍번쩍거리면서 몇 번씩 반추합니다. 그러다가 불쑥 방 안이 밝아옵니다. 그는 스푼이 담수어처럼 얌전하게 소나기 속을 쥐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움직이지 않네, 또 이건.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의 물건들을 조금 전까지 흔들리고 튀어오르고 덜컹이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움직였는데 그대로 있는 거야. 물건들은 놀랍게도 뻔뻔스러운 낯짝으로 제자리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비애감을 느낍니다. 무사무사의 안위 속에서 그러나 비웃으며 물건들이 정자했습니다. 물건들이 나를 비우는 거야. 그는 투덜거리면서 스위치를 내립니다. 스위치를 꺼버리면 다시 어두워지고 이제 다시 사물들이 움직이겠지? 그리고 소파에 앉아 단 설탕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방 안의 어두운 구석구석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과 어둠이 결탁하고 역적무의를 논의합니다. 친구요, 우리 같이 얘기합시다. 어이, 너 누구야? 뭐 이런 거겠지? 방 모퉁이 직각의 앵글 속에서 한 놈이 용감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액면을 기는 다종류, 다리 많은 벌레의 발소리가 들려옵니다. 옷장의 거울과 화장대의 거울이 투명한 교미를 하는 소리도 들려옵니다. 걔 이상한 소리네. 그는 어둠 속에 눈을 부릅떴습니다. 벽이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그는 부엌을 답사했고 그럴 때 욕실 쪽이 의심스럽습니다. 욕실 쪽을 보고 있노라면 그는 거실 쪽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는 활차처럼 도르래처럼 뛰고 또 뛰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낌새도 발견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무생물에 놀란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로소 안심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이, 내가 착각이겠지. 어떻게 책상이 움직여?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만스럽게 걸어가서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남은 설탕물을 찔끔찔끔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스위치를 내리자 벽에 도료처럼 붙었던 어둠이 차곡차곡 잠겨서 덤벼들고 그들은 이윽고 조심스럽게 수군거리더니 마침내 배짱 좋게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스위치를 내리니까 환상 속으로 들어간 거야. 다시 사물들이 움직이는 거야. 말린 휴지 조각이 배포처럼 늘어져 허공을 날아다닙니다. 닫힌 서랍 속에는 네이가 펄펄 뜁니다. 책상을 받친 네 개의 다리가 흔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천장 속에서 그릇들이 어깨를 이고 달그락거리며 쨍그락거리며 모반을 시작합니다. 막 그릇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래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대상이 그저 무방비인 것을 알자 일제히 한꺼번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크레용들이 허공을 날아요. 옷장 속의 옷들은 펄럭거리며 춤을 춥니다. 혁대가 물뱀처럼 꿈틀거리고요. 용감한 녀석들은 감히 다가와 그의 얼굴을 슬쩍슬쩍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조심해! 성냥감 속에서 성냥개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꽃병에 꽂힌 마른 꽃송이가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올리며 춤을 춥니다. 네이가 들여다보입니다. 벽이 서서히 다가와서 눈을 두어 번 꿈쩍거리는가 천천히 물러서곤 했습니다. 트랜지스터의 안테나를 세우고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뭐 TV도 벌떡 섰네. 그러자 재터리가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소켓 부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고요.
낙숫물이 신기해서 신을 바쳐 들던 어린 때의 기억처럼 그는 자그마한 우산을 펴고 화한처럼 황홀한 그의 우주 속에서 뛰어든 셈입니다. 그는 공범자가 되고 싶은 욕망을 느꼈습니다. 우리 보기 박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년 시절의 어떤 그런 환상과 현재의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게 그거네. 그 다음에 공범이 되고 싶다는 거 뭐냐면 그 사물의 일부가 되고 싶어요 이 말이야. 점점 이 현대인이 사물의 일부가 됩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는 서서히 다리 부분이 경직되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느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이 방에서 도망가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소리를 내지 않고 살금살금 움직이려고 마음먹고 천천히 몸을 움직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사물의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려 다리를 만져보았는데 다리는 이미 굳어 석고처럼 딱딱해서 감촉이 없었으므로 별 수 없이 손에 힘을 주어 기어서라도 스위치가 있는 쪽으로 가리라고 결심했습니다. 스위치를 켜야 환상에서 벗어나니까. 그는 손을 뻗쳐 무거워진 다리 그리고 더욱더 굳어져 오는 다리를 끌고 스위치가 있는 곳까지 가려고 안간힘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채 못 미쳐 이미 온몸이 굳어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숫제 체념해버립니다. 참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조용히 다리를 모으고 직립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는 마치 부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기서의 부활이라는 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사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하나, 둘, 셋, 네 문제를 풀고 유사한 걸 잡으러 한번 가볼게요. 자, 1분 줄게요. 1분. 출발! 자, 됐어? 자, 유사 한번 해볼게요. 자, 요놈 타인의 방은요, 현대인의 어떤 고독을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어떤 고독,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소외감, 뭐 이런 거. 아내로부터의 소외를 받았죠? 그죠? 이런 거.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웃끼리도 서로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어떤 파편화된 인간관계의 조각조각 깨졌어요. 파편화된 인간관계. 여기에 초점을 한번 더 볼게요. 현대인의 고독, 그 다음에 소외감, 외로움, 또는 조각조각난 인간관계, 파편화된 인간관계를 한번 체크해보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라는 작품입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자, 사내가 있어요. 사내. 정확한 나이는 나오진 않지만 약 30대 중반 정도의 서적 외판원입니다. 얘는 서적 외판원이야. 지금은 서적 외판원이라는 게 없어진 직업인데, 이거 뭐냐면 옛날에는요 지로용지 같은 거 가져가면서 할부로 책 같은 게
비싸니까 그걸 막 12개월을 끊고 하는 거 있어요. 지금은 카드로 하면 되잖아. 그런 직업이 있었어요. 서적 외판원인데 아내가 병에 걸립니다. 근데 그 무슨 병이지? 그 특이병이 아니라 뭐지 그거? 희귀병. 그렇죠. 예. 희귀병에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죽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희귀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체를 팔아라.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병원에서 어떻게 해서 그거를 조사를 할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내는 돈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아내의 시체를 팝니다. 그러니까 막상 돈을 받았더니 그 돈에 막 세종대왕이 있어야 되는데 아내의 얼굴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아내의 시체를 팔았다, 돈 주고 팔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돈만 보면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이 돈을 빨리 써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건 아니니까 길을 가자마자 어떻게 해서 사람 보이면 나랑 술 한잔 합시다. 그래서 술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두 남자가 어떻게 해요? 얘가 술 사준다니까 좋잖아. 그 술집으로 쓱 들어갑니다. 자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아내의 시체를 팔아요. 아내의 시체를 판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돈만 보면 되게 죄의식 때문에 막 써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나라는 사람과 아니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둘이 셋이서 인사합니다. 난 사내라고 해. 나는 나라고 해. 나는 아니라고 해. 끝. 대화는 끝. 그리고 술을 계속 먹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사내가 술을 이제 먹다가 이제 집으로 가야 하잖아. 사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여관으로 갑시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침 잘 데도 없으니까 그럼 여관으로 갑시다. 갑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따로따로 방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내가 우리 함께 한 방에서 잡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개소리냐. 따로따로 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내가 그럼 우리 화토라도 칩시다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난 무척 피곤합니다. 싫어요 해요. 나는 눈치를 챕니다. 왠지 불안해서 그래 좀 화토도 같이 쳐주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얘에게 우호적인 마음을 가져요. 사내는요 나에게 무척 의존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더니 아는 뭐라고 하냐면 되게 냉소적입니다. 난 무척 피곤해요. 가려면 당신이나 가세요. 피곤해. 아주 냉소적인 반응을 합니다. 사내는 아내에게 의존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러지 말고 우리 그저 사내랑 같이 화토 한 번만 칩시다 라고 우호적으로 얘기하지만 아는요 나 피곤하다고 치려면 니네 둘이 치세요 합니다. 냉소적입니다. 그러면 아주 이기적인 놈이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놈은 일단 나쁜 놈이네. 엄청 이기적이죠. 그죠? 얘는 어떤 놈이냐면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놈입니다. 다음날 아침 안이 갑자기 내 방으로 들어옵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제 각각 다른 방에서 잡니다. 내 방으로 들어오더니 큰일 났다. 무슨 일이요? 했더니 어제 사내가 자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나는 지금 이 상태는 우호적이었으니까 되게 긍정적인 놈이었네. 근데 갑자기 어떤 환상의 눈이냐면 저쪽에는 개미가 막 기어서 내 다리를 막 올라타는 그런 환상이 보입니다. 그럼 개미가 오는 거, 이 개미는 뭘까? 사내. 그렇죠. 내 눈에는 이게 사내의 분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내가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했어? 그러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와! 하고 막 도망갑니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나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이 도망이라는 건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이죠. 사람이 죽었는데 신고해서 이것도 아니야. 도망쳐버리잖아. 얘는 극단적 이기주의의 모습이죠. 그러면 나라는 인간도 어떻게 했어? 결국 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놈이었네. 사내라는 사람이 같이 있고자 하는 공동체를 지향했던 사람이라면 나와 아니라는 사람은 지극히 이기적인 놈들이었군요. 이거의 제목은 뭘까요? 개미. 8자. 아내의 시체를 뭐라고? 그리고 서울 서울이 끝이야? 서울 가해 연애 뭘까요? 연중 서울 참
겨울. 겨울입니다. 뭘 어우야. 서울 1964년 겨울이었습니다. 누구 거냐면 김승옥 겁니다.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개미라는 환상적인 것이 나온다는 면에서 봤을 땐 타인의 방과 또 유사한 면도 있고요. 전체적인 주제가 고독과 소외감, 파편에 대한 인간관계, 그런 주제적인 면도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라. 자, 그래. 자, 그러면 하나 더. 엄청 폐쇄적이고 소외된 인물이 나옵니다. 폐쇄적 플러스 소외된 인물이 나오죠. 타인의 방에선 그가 폐쇄적인 삶을 살아가고요. 소외된 인물이자 아내로부터 소외가 됐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타인의 방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서 남편을 버리죠. 비정상적인 아내와의 관계지요. 얘도 찾아보자요. 비정상적인 아내와의 관계. 뭐가 아야? 날개 잃은 천사? 응? 자, 처음 시작이 뭐야? 박제가, 그렇지? 알고 있구나? 자, 박제가 되어버린 오케이, 천재이죠. 이게 누구야 이거? 지식인들이죠? 당시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는 머릿속에 아는 건 많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이 박제가 되어버린 이 천재가 누구에게 기생합니까? 아내에 기생하죠? 그래서 아내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방이 있다라면 완전히 대조적이죠? 아내의 방이 되게 밝아요. 창문이 있고요. 하지만 나의 방은 창문도 없고 되게 어둡죠? 그죠? 아내의 방이 햇볕이 들어오는 그런 곳이라면 햇볕이 들어오니까 활기와 생명력이 있습니다. 활기와 생명력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내 방은 햇빛도 없고 활기와 생명력도 없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방에서 나와서 뭐 하지? 그죠? 놀이를 하죠? 그죠? 놀이가 뭐였어? 돋보기로 화장지 태우기. 그죠? 두 번째는 뭐야? 거울로 거울로 이렇게 하죠. 이거 다 뭐야? 아내에 대한 어떤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뭐랄까? 욕망? 아내와 함께하고 싶은 욕망. 아까 타인의 방이라면 뭐에 해당되는 거야? 껌 씹는 거. 그죠? 껌 씹는 게 요게 비슷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아내의 직업은 뭐야? 매춘업이죠? 그죠? 아내의 몸을 팝니다. 매춘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내는 매춘을 할 때마다 나에게 뭘 주죠? 수면제. 그게 뭔데? 아달린을 주죠. 그죠? 근데 나한테는 뭐라고 얘기해?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하죠. 아스피린. 아달린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아스피린이 긍정이죠. 아달린을 줬다라는 건 이거는 불신이고 아스피린을 준 건 나를 위해서니까 이건 일종의 사랑이겠지. 아내가 날 속였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방에서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외출을 하죠?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방이라는 것이 아내에게 구속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즉, 억눌린 자의식이 있는 곳? 억눌린 자의식이 존재한다면 외출은 아내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지. 그죠? 집을 나간다는 건, 방을 나간다는 건. 그런 모델에서 억눌린 자의식이 어떤 일종의 탈출 의지겠죠. 외출을 해서 나는 어디로 가? 백화점. 그죠? 옥상으로 올라가죠? 옥상에 올라가서 뭐가 돋았어? 날개가 돋았죠? 날개가 돋았다는 건 뭐야? 이제 자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었네. 그렇다면 타인의 방에서는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타인의 방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물화되어서 끝이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부터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타났네?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좀 있구나. 이 글의 제목은 뭐라고요? 누구 거야? 이상의 날개 있군요. 날개.
하나 더 할 거야. 빨랑 써. 자, 그럼 우리 EBS에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있어요. 뭐요? 그래서 하려고요. 자, 집단으로부터 소외를 받아요. 소외를 받아. 그래서 나는 어떻게 써요? 집단으로부터 소외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불안의식을 갖습니다. 어떤 불안의식을 가져. 사람들이 나를 왕따했다, 왕따시켰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야? 내가 뭘 찾으러 가요? 나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행복 찾기 과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 나의 행복은 어디 있지? 라고 했던 그런 소설입니다. 뭔데? 소설가 구구씨. 그렇지. 소설가 구보씨의 일위를 지금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왔구나. 그럼 제목도 아는 판이니까 알려줘야겠다. 현대소설 2강 162. 162쪽이래요. 자, 그러면 제목을 쓰고 시작하자. 아예.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었죠. 자, 그러면 얘에서는 행복 찾기 과정이니까 공간에 이동에 따른 전개가 되겠죠? 처음에서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야겠죠. 얘가 눈이 되게 나쁘죠? 그래서 어떻게 나가자마자 어떻게 해서 자전거랑 부딪힐 뻔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 어디가? 화신상회에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화점에 갑니다. 화신상회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 같냐면 부부인데 뭐야? 부부가 나갔어. 젊은 내외를 만나죠? 젊은 내외를 봐서 처음에는 되게 무시하죠. 야, 돈 좀 있다고 이 새끼 이거 백화점에서 밥 먹으러 왔구만. 아이고 속물적인 새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니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밥 먹으러 온다는 건 좋은 거지 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부러워요.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요. 나의 행복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바깥으로 나가죠? 바깥으로 나가서 뭘 타? 전차를 타죠. 전차를 탑니다. 거기에서 누굴 만나지? 옛날에 손봤던 여자를 만나지? 그죠? 그러면서 지 멋대로 생각하죠. 저 여자는 평생 나를 잊지 못할 거야. 한 번 나한테 빠지면 못 나가거든. 막 지 멋대로 생각하죠. 하지만 그 여자가 나를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을 또 피하죠? 그죠? 되게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눈이 마주칠까 오히려 피합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얘는 참 소극적인 놈입니다. 소극적인 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차에서 그 색시는 내리고요. 같이 내릴 걸 이런 생각도 하다가 결국은 어디 갔어? 나는 여기도 역시 나의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별로 없어서 행복이 없나 싶어서 사람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지. 어디? 그렇죠. 경성역으로 갑니다. 지금의 서울역이죠. 경성역에 갔더니 누굴 만나냐면 노파니까 할머니죠. 할머니를 만나요. 노파는 어떠냐면 아주 늙고 쇠잔합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써? 활기랑 개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생각합니다. 저 할머니는 어느 집에 가정부 같은 일을 하다가 지금 집에 가고 있을 거야. 저렇게 힘겹게 살다 보니까 아무리 딸이 효도를 해도 웃음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느낍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 친구는 아직 중년 시골 신사를 만나죠. 근데 얘는 뭐냐면 3등 열차 칸인데 아마 돈 좀 있다고 해서 1, 2등 열차로 가고 싶지 않을까? 속물적인 놈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물적이라고 생각하고 내 판단에는 아마 잡화점 사장일 거다. 요즘 말로 하면 다이소 사장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누굴 피해? 노파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저런 나쁜 놈의 새끼라고 생각합니다. 노파를 멀리 하고자 해요. 멀리 하고자 하는 저런 모습을 봤을 때 쟤를 또 무시합니다. 속물적인 새끼, 더러운 놈.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번엔 누구를 만날 거냐면 병자를 만납니다. 병자를 만나면서 나만 피한 게 아니라 다 피합니다. 다 피해. 그래서 젊은 안악도 피하죠. 젊은 아내.
젊은 여인인가? 안하기로 하나? 안하기로 하나? 젊은 안하기 어떻게 써? 사과를 떨어뜨리죠? 그 사과가 돌돌돌 가니까 사과 주스러 가다가 병자 발에 딱 맞으니까 그냥 돌아섭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고 심지어 나도 멀리합니다. 그래서 병자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얘를 꺼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은 많지만 역시 나의 행복은 여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 다시 이동합니다. 어디로 가? 친구 만나러 가죠. 다방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누굴 보냐면 친구 기자를 만나죠. 기자 친구지, 친구 기자인지 기자를 만나요. 얘는 뭐야? 무슨 기사를만 쓰죠? 돈 되는 기사만 쓰죠. 그래서 기자가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창이라면 동창인 누굴 만나? 친구를 만나죠. 중학 동창을 만나죠. 동창을 만나요. 근데 얘는 찌질이었어요. 근데 나한테 어이 뭐 이것도 기분 나쁘고 시계 차고 나서 어떻게 해서 어이구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얘 참 속물적인 놈이라고 생각하죠. 속물성을 비판합니다. 속물성을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 동창 옆에 애인이 있었죠. 걔도 뭐 어떻게 싸잡아서 비판하죠. 저건 머리가 폈을 거야. 돈 때문에 저 남자를 사랑할 거야. 뭐 이렇게 사랑 캐플 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써요? 세상이 모두 다 뭐야? 돈이면 최고죠. 물질 만능주의에 팽배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탄광으로 직접 가볼 생각도 하죠. 그죠? 탄광에 다 미쳤으니까. 탄광이라네? 금광에 다 미쳤죠. 금광에 다 미쳤으니까 금광에도 가보고 하죠. 결국에서는 어떻게 해서 나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다시 소설을 쓰고자 합니다. 소설을 쓰고자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인의 방과 연결되면 연결됩니다. 바로 집단으로부터 소외됐고요. 그 속에서 내가 불안의식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 행복을 찾으러 간다라는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면 타인의 방과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소설가 구보시의 일을 하면서 더 추가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추가된 사항이 뭐였어? 일종의 여로형 소설도 얘기했고요. 아비 찾기 과정 얘기했었지. 아빠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뭐 얘기했어? 그렇죠. 철쭉제 했었죠. 철쭉제. 그죠? 문순태 철쭉제 있었어요. 그죠? 그거 혹시 기억이 안 나면 영상 빨리빨리 돌려봐야 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안 보고 티낸다고? 그렇지. 아, 끝났어요. 나 들고 이렇게 난리 치고. 아빠